영화로 본 웨디푸스 왕.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서구 문명의 원형적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웨디푸스 왕을 영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스크린 위에서 어떻게 재탄생되었는지 그 독창성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과 운명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를 담아낸 이 고전이 현대의 영상 매체를 통해 어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영화는 1967년 영국에서 제작된 웨디푸스 왕입니다. 이 영화는 소포클레스의 고전 희곡을 원작으로 하여 희곡 특유의 연극적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영화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객이 마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직접 관람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배우들이 이 비극의 주인공들을 연기했는데 비운의 왕 웨디푸스 역은 명배우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맡아 깊이 있는 내면 연기를 선보이며 파멸로 치닫는 영웅의 고뇌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또한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 역에는 오손 웰스가 출연하여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극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배우들의 연련은 영화가 원작의 비극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동시에 영화적인 예술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웨디푸스 왕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테베의 끔찍한 역병이 창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역병은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웨디푸스 왕은 신탁을 통해 이 역병이 선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웨디푸스는 정의로운 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범을 찾아 역병을 종식시키겠다고 맹세하며 맹렬한 수사를 시작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실 추적의 여정은 그를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진범이며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점차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실들은 웨디푸스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가 과거 신탁을 피하고자 자신의 고향 코린토스를 떠나 방랑하던 길 위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던 노인이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 라이오스였다는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후 테베에 도착하여 스핑크스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도시를 구원한 영웅이 되어 왕위에 오르고 결혼한 여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친어머니 이오카스테였다는 참혹한 현실 말입니다. 이오카스테는 이 끔찍한 운명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웨디푸스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진실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스스로를 벌한 뒤 테베를 떠나 영원한 방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처절한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이 비극을 스크린에 담은 1967년 영화는 소포클레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원작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자신만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작 희곡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 그리고 최소한의 무대 장치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해야 했지만 영화는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훨씬 더 다채롭고 섬세한 시각적인 연출과 미장센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내면 세계와 극의 분위기에 더욱 깊은 감정선과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웨디푸스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음울한 풍경이나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클로즈업 기법, 그리고 상징적인 색채의 활용 등은 영화만이 가능한 연출이었으며 이는 관객들에게 더욱 강력한 시각적, 감정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영화는 세네카의 오이디푸스 비극을 기준으로 지필되었다는 점에서 소포클레스의 원작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진실을 찾아가는 웨디푸스의 고뇌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운명의 가혹함을 강조하며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에 더 중점을 둡니다. 반면 세네카의 비극은 보다 극적이고 잔혹한 묘사를 통해 비극성을 극대화하며 인간의 파멸과 복수의 테마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67년 영화는 이러한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
원작 희곡과는 미묘하게 다른 감정선과 사건 전개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명의 잔혹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시각화하거나 비극의 결말을 더욱 충격적이고 자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관객에게 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영화 웨디푸스 왕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 층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웨디푸스는 신탁을 피하고자 자신의 고향을 떠났지만 결국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이 정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숙명론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집니다. 동시에 진실을 추구하는 웨디푸스의 끈질긴 의지는 인간의 자유,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가 진실을 외면했다면 비극적인 결말은 늦춰졌을지 모르나 그는 기어이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단죄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파멸이 아닌 비극적 영웅으로서의 숭고함과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드러냅니다. 그의 고통과 비극은 단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조건과 한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진실의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아이러니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웨디푸스는 테베의 역병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오스 왕 살해 사건의 진범을 맹렬히 추적하지만 그가 밝혀낸 진실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칼날이 됩니다. 이는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진실 혹은 알아서는 안 될 진실도 있음을 보여주며 진실을 마주하는 인간의 용기와 그로 인한 고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비극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한계를 성찰하게 합니다. 관객은 웨디푸스의 비극을 통해 깊은 연민과 함께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이른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내면의 정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비극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 영혼을 고양시키는 예술적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고전 희곡을 스크린에 옮긴 것을 넘어 그 안의 심리적 깊이를 탐구하는 데도 주목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이 신화에서 착안하여 웨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창시했듯이 이 이야기는 인간 무의식 깊숙한 곳의 욕망과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는 웨디푸스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혼란,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의 내면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의 갈등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인류 보편의 심리적 원형으로 확장됩니다. 이처럼 1967년 영화 웨디푸스 왕은 소포클레스의 원작 비극이 가진 철학적 깊이와 심리적 복잡성을 충실히 스크린에 구현하면서도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과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고전의 재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운명, 진실,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며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시대와 매체를 초월하여 인간의 근원적인 고뇌를 탐구하는 이 작품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끊임없이 재해석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